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금 판문점에서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이 한창입니다. 1시간 40여 분에 걸친 오전 확대 회담까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양측은 오찬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공동 식수를 시작으로 식수 후에는 두 정상은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친교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만남에 전 세계 언론 매체들도 일제히 긴급 속보를 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방송은 TV 중계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속보창을 만들어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 AFP, DPA, 타스 등 주요 국제 통신사들과 각국의 유력 일간지들도 두 정상의 첫 만남과 악수, 기념 촬영 등의 장면을 시시각각 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GM과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GM은 출자 전환과 신규 자금을 포함해 약 7조 원가량의 자금을 한국GM에 투입하고 산업은행도 신규 자금을 기존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추가 부담하는 데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GM은 한국GM 공장의 신차를 배정키로 하고 이후 생산시설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GM이 독단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 공장 매각 등 한국GM의 주요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산업은행에 부여하는 방침도 합의문에 포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일 검사에 착수해 19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27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배당 사고 발생과 직원의 주식 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 사항을 더욱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모두가 주목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그에 화답하듯 양 시장 모두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장만 놓고 보자면 좀 아쉽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순간이기도 한데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상승 흐름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0.5% 내외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황 상황 짚어본 뒤에 2018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 이슈들이 우리 경제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먼저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입니다. 249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2500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워낙에 분위기가 지금도 좋고요. 남북정상회담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일제히 생방송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도 화답하듯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505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2480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점은 2486포인트대고요. 2490포인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매수해 주는데요. 806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도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2763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만이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5%의 상승 가져갑니다.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LG화학도 소폭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 KB금융은 1% 내외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모비스도 1.8% 상승, 한국전력이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삼성생명과 네이버는 하락하는데 네이버는 70만 원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현재 0.35% 상승 흐름입니다. 전일 대비 상승폭이 좀 미미한 수준인데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86포인트부터 88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상승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코스닥도 답답한 박스권은 여전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 여전히 사고 있고요. 기관도 29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조금씩 사주고 있고요. 개인은 7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HLB가 지금 상승폭 더 키워갑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왔네요. 메디톡스, CJENM 빠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고 나노스와 호롱티슈즈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15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1%씩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남북경 협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잠잠한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달러 약세를 보입니다. 원화 강세 보이면서 107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역사의 한순간에 있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한창입니다. 판문점에서는 오전에 일정들이 모두 끝나고 오후 행사로 조금 뒤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속보들 계속해서 저희는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큰 측면에서 보면 이렇지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은 꽤나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시각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의 김영희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팀장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02년도에 탈북하신 세터민 출신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또 함께 하고 계신데 저희가 느끼는 것과 또 팀장님이 느끼는 바는 같은 점은 기쁘다? 그리고 다르게 느끼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제가 북한으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지 않아 생각을 해요. 한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데 또 이제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탈북민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분들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양냉면 얘기하면서 멀리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다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뭐 재미있게 분위기를 풀면서 가까운 거리인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0k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넘어갔는데 뭐 1시간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이제 정말 한달음에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팀장님은 보실 때 좀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상황이 급진전이 될 거라고 예측이 좀 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이게 제가 북한 정말 지금 남한에 와서 제가 북한 연구를 한 것만 해도 지금 12년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도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압박과 대화를 같이 가자, 병행을 하자. 그쵸.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압박을 하면서 무슨 대화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렇게 대화로 빨리 나오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언제부터 조금 생각이 바꾸기 시작했냐면 지난해 12월 달에 북한이 핵무기 체계 완성했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국면 전환을 꾀하겠구나 하는 그때 당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년사를 좀 지켜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신년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또 북한에서는 이제 9월 9일이면 국경절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2월에 치러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의 경사로 맞고 예. 북한에서는 9월 9일 국경절을 잘 맞자. 이렇게 평창하고 북한의 9월 9일 국경절을 쑥 같이 엮어서 우리 같이 민족의 이렇게 경사로 잘 맞자, 예, 예. 오미 있게 맞자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국경절하고 평창은 큰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7개월이나 떨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 그것을 뭐 9월 9일이라는 것은 북한 국내 명절이고 이거는 전 세계의 뭐 이게 게임이고 그쵸.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정말 그냥 명분을 지난해까지 안 하겠다 하다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명분을 벌써 만들더라고요. 뭔가가 되지 않나 했는데 대표단을 파견하고 막 이게 급진전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만약에 김여정 1부부장이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김여정 1부부장이 부부장을 특사로 보내면서 정말 진솔한 얘기를 다 듣고 와서 그대로 정말 진언 정확히 전달해 줄 걸 바라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말 진언이죠. 그렇죠.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도 하더라도 북미 대화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또 북한은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택했느냐 하는 예. 건데 핵무기가 완성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또 그동안의 대북 제재로 인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 그걸 차단하고 싶은 게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하고 한 약속, 배고프게 해주지 않고 사이지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북 제재 완화되고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6년 동안 정치적 안정 보장을 받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예. 자신감이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늘이 오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해주실 얘기를 개괄적으로 딱 개요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의미는 북한 지도자가 이제 세 번째 지도자죠. 김일성에서 김정은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한마디로 뭐 남쪽 땅을 밟았다라고 표현을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됐는데 이게 의미가 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예. 그게 대체로 이렇게 이게 남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런 그 사고로서는 맞는 입장하고 가는 입장하고 상당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한 대통령이 북한으로 올 경우 그런 게 평양으로 방문할 경우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남쪽에서 우리 장군님이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 북녘 땅을 밟으면서 뭔가를 해결하라고 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갑을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어찌 보면 북한으로 오게 되면 북한에서 맞는 사람은 갑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이쪽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 이게 판문점에서의 정상이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데 94년도에 김일성 살았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그러다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남쪽에서 정상회담이 94년도에 이루어질 법한 적이 했는데. 있어. 그때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죠. 왜? 야, 우리 남북이 이제는 통일이 오겠구나. 정말 이거는 정말 역사적 사변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한의 방문도 약속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손자이면서 아들이면서 3대인 김정은 위원장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남한의 더구나 판문점이라는 데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정말 북한 주민들도 상당하게 정말 이게 남북관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할까 또 북한 경제는 어떻게 발전할까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돌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이제 북쪽으로 한번 예, 가게끔 그쪽에 그 흙땅을 밟는다고 하나요? 우리 쪽은 자갈이고 판문점에서 그쪽은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밟게 하는 모습들 거기서 돌발적으로 그런 행동 퍼포먼스들도 좀 있긴 했는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그동안에 뭐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핵만을 외쳐왔습니다. 핵만을 고소하고 뭐 주민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비난을 그렇게 받았던 건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태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쪽으로, 경제 병진 쪽으로 지금 간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식간에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보세요. 이제 일단 북한의 선대 정권부터 쭉 흘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94년 이전까지죠. 그때는 그나마 사회주의 동구권들이 다 살아요. 사회주의권이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대외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물 교환을 해서 소련이 그때 당시 소련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국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대무역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항상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공급도 제대로 되어 있고 공장도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소련, 동구 사회주의가 다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게 다 중단이 됐고 또 그동안에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자연재해도 들어오고 이러다가 북한의 경제난이 온 거죠. 그 지금까지 경제난 속에서 쭉 왔는데 경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돈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때 당시는 경제를 내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예, 그런데다가 북한 입장에는 뭐냐면 미국이 언젠가는 우리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핵 개발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에 있어요. 예, 국방 핵을 개발을 해야 된다. 계속 거기만 치중을 해서 핵만 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위원장 정권이 들어서는 핵하고 경제를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이 같이 가보다 보니까 핵 때문에 군사적 리스크가 있죠. 외국 기업들 들어오라고 경제개발고 해놓고 스물 세게 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국 기업 들어오시오 해도 외국 기업이 전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인식한 때가 2015년 정도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비로소 핵을 빨리 끝내자. 그리고 경제로 가야지.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핵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1년 한 6개월 이렇게 끝난 거죠.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근데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게 대북 제재에도 영향이 있죠. 너무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예, 대북 제재가 막 들어오니까 북한은 이게 어차피 이제는 제재를 받을 텐데 길게 간 장기전 하는 것보다 한 방에 맞고 한 방에 끝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이제는 경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대북 제재도 문제가 있고 북한 경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북한은 경제죠. 경제. 그래서 이제 뭐 한반도 신경제제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뭐 같이 이렇게 갔는데 경제가 참 한 축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된 논의가 오가느냐 이 부분이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좀 협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건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해보면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비핵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비핵화에 초점을 둬서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보다는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핵 문제가 풀려야 경제도 있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뭐 그런 게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항을 잘 가야지 거기서 이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서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간에는 또 유학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 쪽에서 지금 뭐 타국을 간 게 대한민국과 네. 스위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맞죠. 중국과 네. 예, 이렇게 3개국만 있다라는데 이쪽에서 좀 경제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해서 셈이 빠르기 때문에 더 진전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가 그 김정은의 요리사라는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네, 책을 읽은 적이 일본 있어요. 사람이죠, 예, 일본의 그 후지모토 겐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선임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릴 때 이 후지모토 겐치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라 하냐? 후지모토 겐치. 중국은 13억 인구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식량이라든가 이런 거 잘 주민들한테 공급을 할까?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2,4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때 10대 어린 나이였어요.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에 뭔가 좀 생각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거기다가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스위스나 이런 경험이 당연히 있죠.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이 발전된 모습을 보면,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할까요? 우리는 왜 같은 국가인데 저렇게 못하지? 이런 게 들 거 아닙니까? 그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나는 잘 살아볼 거야. 일단 국가라면 내 정치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정치도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특히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경제도 이게 산업화 단계를 해서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가면서 이게 아니라 좀 한 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좀 뭐 비약 해보자 이런 것도 좀 꿈꾸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약을 제대로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야 되는 측면이 지금 크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짧게 이건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개성공단이 다시금 언제금 원활하게 돌 것이냐 이 부분과 함께 금강산 관광이 지금 고성 쪽에서도 멈춰 있는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회도 지금 많이 망가졌다 어제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 두 가지가 큰 축이잖아요. 북한과의 어떠한 협력 중에서 기본이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만간에? 이 금강산이나 개성도 대북 제재하고 또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 대북 제재 문제가 이게 잘 순항하도록 정말 옆에서 측면에서 다 같이 협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하고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러다 보면 대북 제재 완화 문제와 비핵화 단계를 수순을 밟아갈 때는 대북 제재도 또 수순을 밟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했다가 중단된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이런 것들도 정말 점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성공단도 재개를 하면 뭐 합니까? 삼통 문제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동안에 삼통 문제 해결해달라, 통신, 통행, 통관. 그걸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재개될 때 삼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더 과거보다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원활하면서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핵화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핵폐기와 완전한 비핵화와 동일시 봐야 되느냐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 할 때는 비핵화를 정말 핵폐기까지를 비핵화라 하냐 이렇게 다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비핵화는 핵폐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국제사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는 쪽까지 간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에서 정말 사회주의 경제를 총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꿈꾸면서 가고자 했던 그 경제 개발이 순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대내, 대외적인 이런 상황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의 이쪽으로 조심스럽게 제가 갈 것으로. 예,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이 질문을 안 하면 오늘 안 될 것 같아갖고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종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북미 정상회담 오늘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선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잘 돼야 또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잘 되겠죠. 분위기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목표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담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단 나이 차이. 엄청나죠. 그 다음엔 또 국가 대 국가 차이를 보세요. 그 다음에 경제력의 차이.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해결되지 못할 것을 회담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죠.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북미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왔는데 꼼수 부리면서 안 했어. 뭔가를 자꾸만 애돌면서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북한은 더 큰 후환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잘 될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오늘 분위기로 예측을 해보는데 팀장님께서도 예측을 해주신 만큼 다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의 좋은 성과까지도 계속해서 기대해보고요. 특히나 오늘 6시 30분 이후에 도출이 될 합의문에서 좀 좋은 글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모시고 저희가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의 김영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지금 남북 정상회담 진행이 한창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여러 가지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은 최근 들어서 남북 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 종목들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 차례 지나간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회담 중에 나왔던 철도 관련한 테마주들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더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주 찾기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대북 관계, 남북 관계 개선이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차후에 중국 관련 사드 피해주들도 보복이 좀 철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전체적으로 관계 개선 속에서 국내 소비에 침체되었던 부분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최근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개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키워왔던 건설 섹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실적 발표와 연동된 그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라든지 특히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자동차 섹터주들의 흐름도 회복이 되고 또 백화점을 비롯한 소비 관련 섹터주들이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긴 흐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소비주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내수 침체 때문에 힘들어했던 소비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확보된 가운데서 종목별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그동안 좀 매도하다가 오늘은 소폭이지만 좀 8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기관이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테마주들은 약간 좀 다운의 흐름이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좀 우량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좀 이유는 있습니까 따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뉴스에 뭐 팔게 되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남북 대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남북 경협 문제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좀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좀 빠진다라는 내용들이 미리 좀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힘이 빠졌고요. 오늘은 뭐 철도 관련주들이 또 들썩거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남북 회담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 자체에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는 이제 북미 회담이다라는 시장의 생각이 좀 시기를 좀 뒤로 지연시키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 일정에 따른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더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좀 고유의 실적 발표 일정과 맞닥뜨리면서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철도 부분 좀 연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속철도를 뭐 같이 탈 수 있겠다라는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철도 관련주, 뭐 현대 로템 같은 그런 열차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뭐 건설 섹터주들은 향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빼더라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섹터였었죠. 그래서 이런 건설주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반이 되는 여러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충분히 좀 찾아서 대응하시는 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답은 소비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사드 피해주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남북경협주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는데 남북경협주나 이번에 정상회담 관련돼서 사실 과열 양상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물론 이제 향후에 정말로 남과 북이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면은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맞겠죠. 다만 지금은 뭐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하면서 주가들이 좀 빠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재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라면은 분명히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재편하시는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좀 6월 북미 회담까지는 조금 눈치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 조금 숨죽이면서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서는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과 소비 관련주 쪽으로 오히려 눈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상회담의 그 영향, 파급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대부분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영향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에 있은 북미 회담이 진짜입니다. 그 북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초점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도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하시고요. 오히려 또 뭐 5월 한 말 정도 가면서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 테마주들의 흐름을 좀 그때는 좀 짧게 좀 따라가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효과는 거의 뭐 오늘을 방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보는데 우리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좀 묻혀있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내달 3일에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 액면 분할 이슈가 적지 않은 이슈인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네, 액면 분할을 노린 뭐 선제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3일 전에 저점을 찍은 뒤부터 상당히 강하죠. 그날 저점에서 뭐 개인 일부가 뭐 슈퍼개미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2천억 정도 매수했다라는 얘기도 뭐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액분하고 났을 때 초기에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게 형성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효과로 또 이제 미리 선침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액분을 하게 되면 50분의 1 액분이기 때문에 한 5만 원대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삼성전자가 한 2분기에 실적이 1분기보다 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고 갤럭시 폰들도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고 있는 시점 그다음에 중국이 반도체 강하게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뭐랄까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어제 그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또 단기적인 효과만 좀 보시는 전략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액면 분할 이슈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6시 15분께 리설주 여사가 판문점에 도착해서 환단 후에 만찬에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과연 오늘 몇 시경에 참석을 하느냐, 그리고 김경숙 여사와 함께 언제쯤 다시 만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관심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남북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언문이 나오면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다라는 입장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디오 매치 오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